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기록한 최고의 순간 스피드, 완비사카, 제이든 산초, 루크쇼, 그린우드, 심지어 마티치보다도 순속이 느립니다. 네, 퇴근길에 정리하는 주요 축구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맨유의 호날두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날두가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네요. 비판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새벽에 맨유가 울버햄튼에게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했는데 맨유가 이제 홈에서 울버햄튼에게 진 거는요, 1980년 이후에 42년 만에 무너진 거니까 이거 왜 진 거야?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의 화살을 쏴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이제 그 화살을 맞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호날두입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는데 야, 움직임이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나이 든 거 아니야? 못 뛰는 거 아니야? 특히나 랑닉 감독의 어떤 강한 압박 전술, 전방 공격수도 계속 뛰면서 프레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요즘 축구가 공격수도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방에서부터 눌러줘야 되는데 현대 축구와 이제는 호날두가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말들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계속 좀 나왔습니다. 실제 그 맨유의 지역지죠?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같은 경우도 경기 끝나고 호날두의 평점을 낙제점에 가까운 4점 줬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전반전에 호날두는 잘못된 헤딩으로 라울 히메네스에게 실점을 내줄 뻔했다. 그리고는 뭐 별다른 활약을 못했다. 이러면서 4점을 준 겁니다. 경기 내용을 분석을 하면서도 이렇게 씁니다. 호날두가 별다르게 활약하지도 못했는데 90분 계속 뛰게 할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직진해서 그냥 까버리는 거죠. 랑닉 감독에게 왜 이렇게 못 뛰었는데 안 빼줬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의 맥토미니라든지 오른쪽 풀백의 완비사카, 이쪽 자리도 맨유가 진짜 보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여기 보강 안 하면 맨유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싸움을 아주 세게 하고 있는데 이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좀 드러나게 해주긴 했지만 역시 전방도 좀 문제다. 예. 이번 경기에 이제 호날두와 카바니가 전방에 좀 섰는데 파괴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못 뛰어요, 호날두가. 뛰는 양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꽉 이렇게 수비를 강하게 했을 경우는 이 탈압박을 한다든지 공간을 만드는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타고난 신체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운동 능력 자체를 아주 강하게 만든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고 강하게 뛰면서 상대를 좀 무너뜨려야 되는데 근데 이런 호날두가 속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90분 동안 강하게 뛸 수 있는 체력이 조금 흔들린다고 한다면 호날두 자체의 어떤 위협, 그 자체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이거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는데요. 호날두가 이제 최전방 공격 카바니와 함께 좀 섰던 거잖아요. 랑닉 감독의 시그니처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4-2-2-2 거기 이제 투톱으로 나섰는데 많이 못 뛰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도 못 뛴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네. 호날두가 이번 울버햄튼과의 경기 때 90분 풀타임 뛰면서 뛴 거리가 얼마냐면 10km가 되지 않습니다. 9.49km를 뛰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아니 뭐 최전방 공격수가 뛰는 양이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좀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파트너였던 역시 뭐 30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는 카바니 같은 경우는 11.69km를 뛰었어요. 반올림하면 12km를 뛴 겁니다. 근데 호날두는 10km를 못 뛰었죠. 확실히 눈에 딱 확연히 보일 정도로 뛰는 양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호날두 진짜 못 뛰는데 이제 이러면은 랑닉 감독이 전방에서부터 막 눌러대고 막 개겐 프레싱과 같이 전체적으로 전면 압박을 걸고 경기장 전체를 이렇게 못 뛰는 호날두가 이 랑닉 감독의 어떤 전술의 계획하고도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 축구는 공격수가 저렇게 하면 이거 팀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갖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 좀 호날두가 좀 문제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죠. 물론 스프린트는 맨유 선수 중에는 가장 많이 했어요. 19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순간적으로 일정한 단거리를 전력 질주하는 걸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잖아요. 이 스프린트가 상대에게 위협을 더하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순간 속도, 순속이 받쳐줘야 돼. 빠르게 뛰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거리를 얘기했잖아요. 많이 못 뛰었다라고 했는데 빠르게도 못 뛰었어요.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기록한 최고의 순간 스피드, 순속이 얼마였느냐? 가장 빨리 뛰었을 때가 31.28km 시속. 32km가 안 됐어요, 시속이. 우리가 막 보면 빨리 뛰는 선수들, 손흥민 선수 막 33 혹은 34, 음바페는 완전히 뭐 여기서 다른 레벨이니까 그 정도로 뛰는데 호날두가 31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맨유 선수들 중에 이번 경기에서 순속으로만 따졌을 때는 몇이냐? 6위예요. 호날두가 스피드에서 팀 내 6위다? 어색하죠. 완비사카, 제이든 산초, 루크쇼, 그린우드, 심지어 마티치보다도 순속이 느립니다. 이번 경기를만 놓고 보면 6위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많이 뛰지도 못하는데 빠르게 뛰지도 못하니까 호날두의 어떤 강점이 극대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다가 사실 랑닉 감독이 4-2-2-2 세워놓고 사이드 쪽을 좀 열어놓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위칭을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미들, 그 위에 세컨, 그 전방 요 둘이 계속 위치를 바꾸면서 커버해야 되는데 많이 뛰지 못하고 빠르게 뛰지 못하니까 이 전술하고도 결이 잘 안 맞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가 운동 능력이 좀 발현되지 못하면서 호날두가 상대 문전 쪽으로 탈압박을 하거나 공간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팍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번 울버햄튼 경기에 호날두의 히트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상대 박스에는 거의 못 들어갔고요. 좌우 쪽으로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러면 호날두는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울버햄튼 골대 앞에 페널티 박스 있잖아요. PA. 요 안에서 볼 터치한 거. 그러니까 슈팅 때린 거 말고요. 볼을 그냥 상대 골대 앞에서 터치한 게 몇 번일까요?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적죠. 아니 90분 동안 내내 상대 박스에서 3번밖에 볼 터치를 못했어요. 이 기록이 어떻게 비교되느냐? 울버햄튼의 그 센터백 수비수 있잖아요. 코너 코디가 맨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 터치한 게 3번이에요. 상대 센터백과 똑같은 숫자의 볼 터치를 상대 그 골대 앞에서밖에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럴까? 물론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호날두가 예전처럼 아주 강인한 움직임이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속도나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날두가 이번 경기에서 90분 동안 뛰면서 기록했던 슈팅 전체가 2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중 유슈팅 1번 있었고요. 정말 위협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외신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팬들이나 미디어들도 이제 호날두는 연식이 너무 다 됐다. 이제 정말 이제는 너무 나이 들었다. 뛸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은퇴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물론 이제 이게 스타의 숙명이기도 해요. 한 경기 이렇게 지거나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면 그 화살을 맞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이번엔 데이터로도 그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랑닉 감독의 축구가 워낙 많이 뛰니까 이거하고도 이제 겹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뭐 비판 이런 게 더 많이 거센 건 뭐냐면 약간 그 태도라고 할까요? 뭐 우리는 이제 요새 인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호날두가 이번에 주장원장 뛰고 이렇게 걸고 뛴 건 아시죠? 맥과이어가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기 때문에 호날두가 주장원장을 찾는데 2008년에 맨유에서 이제 주장하고 14년 만에 주장원장을 딱 차고 이제 뛴 겁니다. 뛰었는데 이런 거예요. 주장으로서의 그 좀 해야 될 일, 어떤 보여줄 품격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선수들 안 될 때는 물론 뭐 다그치기도 하지만 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끌어가주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호날두는 이제 그런 거 경기를 보시면서 안 풀리니까 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료들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심판한테도 막 잘 봐달라고 이렇게 막 눈 내리고 이런 장면도 있었고 막 이제 이렇게 왜 안 풀릴 때는 가끔씩 그러니까 혼내는 거와 짜증내는 거 좀 다르잖아요. 선수들을 막 다그치는 거하고 야 너 왜 못해 이런 거 좀 다른 건데 이제 그런 게 선수들의 오히려 사기라든지 좀 침체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더 이렇게 막 주눅들게 만드는 거 아니냐 동료들을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말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팬들이 굉장히 좀 거세게 현지에서도 일부가 좀 그랬다고 하는데 호날두 비판을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경기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경기가 이제 이렇게 끝나면 특히 이번에 홈 경기였으니까 그래도 딱 그 주장이 지긴 했지만 동료들이 야 그냥 들어가면 안 돼 모아가지고
관중들 앞에 가가지고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줘서 다음에 이기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박수치고. 근데 그냥 짜증나니까 화나니까 이렇게 별거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니 무슨 여기 와가지고 팬들이 죽어라 응원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제 막 노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이게 감정적으로 막 섞이면서 굉장히 더 막 증폭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의 패배를 호날두에게만 다 뭐라 하는 건 저는 이거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지나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미드필더 쪽의 문제, 사이드 풀백의 문제도 있었고 또 오늘 경기는 랑닉 감독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볼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에 위협을 주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이 좀 상대적으로 빡빡하게 되면서 못 뛰는 전체가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또 이제 랑닉 감독이 4-2-2-2 이 포메이션과 전술을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전술이고 익숙하지 않은 전술이다 보니까 맨유 선수들이 급작스럽게 이거를 하는데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혹은 이 포메이션이나 이 전술에 대한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랑닉 감독의 이 전술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맨유 선수들에게 녹아들지 않았던 것도 좀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또 이제 호날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 맨유에서는 최다 득점자잖아요. 모든 대회 다 합치면은 올 시즌에 맨유에서 21경기를 뛰면서 14골과 3개 어시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확실히 지난 새벽에도 그랬고 오늘 데이터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날두가 예전에 호날두 당연하겠지만 36이다 보니까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팀이 잘 되고 뭐 결과를 잘 뭐 이어가면 괜찮은데 안 되면 이제 이런 화살들이 모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또 필요한 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끝나고 지금 현지 계속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 이 공격수가 이번 겨울에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카바니도 지금 팀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호날두나 카바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선수가 이 랑닉 감독의 전술에 소화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호날두도 이 어떤 팀의 운명, 팀의 어떤 결과와 맞물려서 굉장히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일단은 뭐 한 번 경기로 이렇게 확 불꽃이 하지만 이런 경기가 좀 이어지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게 호날두도 좀 안 좋은 어떤 입장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팬들에게는 좀 더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어지는 경기들이 중요할 텐데 이게 되게 약간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 아스톤 빌라와 FA컵과 프리미어리그를 연달아 치르게 돼요. 근데 아스톤 빌라의 감독이 맨유하고는 정말 엄청난 라이벌을 갖고 있는 리버풀 출신의 스티븐 제라드 감독이 이끌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붙게 되면 어떤 결과와 어떤 내용, 또 호날두는 여기서 어떤 경기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맨유에게도 또 빌라에게도 뭐 서로가 중요할 텐데 이 고비를 랑닉 감독이나 호날두나 맨유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혹은 아니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어떤 보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타개할지 이건 또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